애들이 말이 진짜 많고 말이 안 끝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와가지고 뭐 블랙핑크 빛이 나는 솔로 뭐 이런 노래를 오늘 애들 문제 푸는데 모의고사 문제 하나 풀었는데 안 풀려갖고 문제 이렇게 꼬아놨지. 둘째가 세돌 막 지났거든요. 애들이 너무 잘 놀아, 진짜. 와, 진짜 둘 낳기 잘했다 생각될 정도로. 뭐 시작해볼까요? 우리 이번 주 주제는 오은영 박사님의 부모 10계명. 일단 부모 10계명 본 다음에 토비는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가 있는데 나 끊을 것 같은데 내가 근데 기억나는 장면은 없어. 우리 우기는 어땠어요? 모르는 건 없는데 다 잘 되진 않는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 완벽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칭찬하고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그 너무 좋았어요. 이걸 고민하고 이런 거 알아보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나도 모르게 막 되게 격려되더라고요. 그 말. 우리가 촬영하는 이 아빠들의 대화를 보는 아빠들은 이걸 보고 있는 것 자체로 기본적으로 좋은 아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훌륭한 아빠, 훌륭한 아빠. 근데 다들 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또 우리 첫 번째 얘기,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요거를 오은영 박사님이 설명할 때는 존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더 깊은 의미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거예요. 요거 어떻게 잘들 되시나요? 저는 첫째 키울 때는 약간 눈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시선을. 그랬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잘 안 돼서, 그리고 애들이 말이 진짜 많고 안 끊으면은 말이 안 끝나. 끊기지 않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가 틀린 얘기할 때 자꾸 고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걸 존중해야 되는데 이상한 말이나 논리에 맞지 않거나 틀린 얘기를 끝도 없이 해. 이게 힘들다는 거잖아. 그쵸 이제. 근데 그거를 저는 약간 그 생각했어요. 적금 쌓는다라고 생각해도 될까? 지금 내가 많이 들어주면 나중에 내 말을 좀 더 들어주려나? 안 들어주려나? 나는 이번 주에 회사에서 그 인사팀장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내가 인사팀장 말을 자꾸 끊더라고. 그래서 약간 짜증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딴 얘기에 피드백이 들어오는 것 같을 때 막 이렇게 내가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말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거야.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우리 첫째,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니까 연예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블랙핑크가 오늘 어디를 갔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뭐 했는데 나는 진짜 관심도 없고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뭐 블랙핑크 이러고 있으니까 와 그때는 좀 힘들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끊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딸이랑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너의 장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빛이 나는 솔로 뭐 이런 노래를 그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아이를 존중해달라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느낄 때 부모가 나를 존중해주고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느낀 게 애들을 존중하세요라고 하면 알겠어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얘기를 끊지 마세요라고 하면 되게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존중을 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말을 끊지 마세요라고 하는 접근법이 실제로 한 스텝 나아가게 하는 데는 훨씬 좋은 시작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 존중이라는 의미가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된 게 말을 끊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는 아주 좋은 상징으로서 여겨질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부분. 동의합니다. 계속 블랙핑크 얘기를 해.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게 쉽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
아이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야. 맞아. 내가 거기서 아이에게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너는 그거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아빠는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는 힘들어.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뭐 어느 정도만 얘기해줘. 이런 정도의 어떤 자기는 싫은데 계속 뭔가를 받아주고 이런 형태도 사실 옳진 않다고 보거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계속 하지는 않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맞아요. 근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되게 일상적으로 애들 말을 자르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어. 그리고 인사팀장 말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의도가 파악이 되면 바로 대답이 나가는 거지. 내가 말을 마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가끔 태도를 달리하고 들을 때가 있어요. 얘기해봐. 오늘 아빠가 끝까지 들어줄게 하고 들을 때가 있거든. 근데 그때 내 모습이 되게 아이를 존중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빈도가 좀 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고 들을 때랑 아닐 때랑 태도가 달라요. 그 생각을 할 때는 눈도 맞춰주고 얘기를 듣고 나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 오늘 저녁 때 있었던 일인데 그 5살짜리 막내가 와가지고 카드 같은 거를 주면서 게임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핸드폰하고 이렇게 카드 이렇게 3장 이렇게 하고 그것도 사실 존중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긴 해. 그쵸. 그게 제가 매일 겪는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저희 애들이 첫째, 둘째 둘 다 아빠랑 놀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 소꿉장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게 난 너무 재미없거든. 그리고 아빠랑 놀려면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불쌍하게 와갖고 아빠랑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근데 아빠는 안 해준다고 또 하겠죠?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서 오늘도 한번 해줬는데 재밌게 못 해주겠더라고. 그 수준을 못 맞춰주겠어서 그게 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냥 공통분모를 좀 잘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게임기를 붙들고 게임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좀 쉬운 보드게임 같은 거, 뭐 할리갈리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면 이제 그 절충점이 되는 것 같은데 애들이 먼저 종목을 정해갖고 아빠 내가 만든 놀이 해요 갖고 올 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 그것도 조금 해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보드게임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약간 신기하긴 하던데 아이들 안에 되게 다 창의성이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의성을 잘 키워주거나 약간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뭐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취향이 막 반대는 아니어갖고 질문을 좀 확장해서 아이를 내가 존중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나? 사실 뭐 첫째 앞에서 둘째 혼나거나 둘째 앞에서 첫째 혼내거나 이것도 약간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무란다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따로 데리고 나가서 따로 얘기하려고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저도 애들이 관심을 주기를 바라는 어떤 시점이 있는데 제가 흥미 있는 거 아니면 관심을 좀 잘 안 갖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심드렁하게 그냥 그래 잘했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건성건성 영혼 없이. 예. 그런 거가 사실은 존중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이 싸우거나 분쟁이 생기면 다 불러놓고 다 얘기를 시켜. 이런 심판자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 10계명 이거를 계속 보면서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 조금 어렵더라고. 애들이 싸우면 아빠가 이제 어른으로서 정리해 주잖아. 야, 그거는 네가 잘못했고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게 너무 일상이니까. 저도 그렇게 정리하는데 그 아이들이 나의 언어를 배워서 서로에게 약간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맞아. 걔네들이 서로 교정하려고 그래. 맞아요. 내가 혼내는 말투를 따라서 상대방을 혼내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건 좀 고민이에요.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이거지. 그치, 다 같은 인간인데. 우리 두 번째로 갑시다.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요거는 사랑을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눈이요 굉장히 많은 감정을 그럼요. 포함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눈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애들한테 시선을 주지 않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시선을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겠다. 시선도 그렇고 표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더 하냐? 어떻게 기억이 남을까? 이것도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따뜻하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이런 것들. 사랑의 표현들이 조금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지 처음에. 근데 이제 더 많이 표현하고 느끼게 해줘라.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재울 때 같이 얘기하면 생각보다 침대에 누워서 얘기하는 게 아이들의 유대 관계도 되게 좋고 또 내 생각을 조금 더 차분하게 전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때 꼭 한 번씩 안아주고 자거든요. 노력파형 아빠.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고 저도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요. 또 노력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저는 표현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잘 잤냐고 하면서 뽀뽀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안아주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애들이 익숙해 하거든요. 그리고 회사 갔다 왔을 때 그럼 애들 둘이 막 뛰어와요. 애들이 항상 달려와서 안겨줘요. 저는 그럴 때 이제 되게 저 스스로도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환영하는 걸 보면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막 두 손 들고 막 펄쩍펄쩍 뛰기도 해요. 얼마 안 남았어. 초등생들은 어떻게 반응해? 깜짝 놀래킬 때도 있고 가끔 이제 오면은 뛰어나올 때도 있고 뛰어나와서 애들이 날 볼 때 약간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드는 거. 그렇지. 사랑받고 있다.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 보면 사실 이런 표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평소 안 하셨는데 술을 한 잔 걸치시면 불러가지고 이제 막 다리에 앉혀놓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학교 갔다 하면 맨날 이렇게 방에서 뛰어나왔어. 아빠가 두 팔 벌려서 왔냐고. 그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 얘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어린 아이지만 얘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제일 찔리는 부분인 것 같아. 다른 집 어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혼내지는 않는데 아이들끼리만 있을 때는 같이 혼내니까 내가 잘못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 사이에서도 자존감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인가? 여러 명 있는 데서 혼내면은 사실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지. 그러다 보면 진짜 심판관이 자꾸 되니까 그게 조금 어떻게 할지 좀 난감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이들이 잘못한 걸 보면 사실 본인들도 다 잘 모르고 본인들이 입장에서만 뭔가 얘기를 하고 얘가 먼저 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뭐 이런 방식의 얘기들이라서 나는 또 그걸 보지도 못했고 듣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렵더라고. 그런 데에서 심판자가 되는 거는 내가 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 저희는 그건 한번 해본 적 있었어요. 회의를 한번 시켜가지고 애들끼리 너네끼리 룰을 정해서 해봐라.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모여갖고 게임할 때는 존댓말을 해서 하자. 누구님 뭐 아이템 좀 써도 될까요? 막 이런 거예요. 안 싸우는 건 아닌데 좀 줄어들어서 한편 생각하는 건 육아가 어떤 한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것도 사실 어떤 메시지가 남느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해라는 느낌이 남지 않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면 또 사실을 또 밝혀야 되는. 사실을 밝힌다고 애들이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고 그래도 억울함이 남아서 억울하다고 하면 그 감정을 좀 이렇게 토닥여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건 맞아요. 억울함이 쌓이면 이제 점점 대화가 안 되고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사람 없는 데서 그 따로 얘기하는 건 그 억울함을 좀 덜 쌓이게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따로 그 아이가 자기의 얘기를 충분히 아빠한테 하면 그걸 다 들어주고 나면 그 억울한 감정 자체는 덜 할 수는 있겠네. 아빠가 내 얘기를 다 들은 거니까. 맞아. 보통 듣지도 않고 얘기하거든요. 야, 너는 형한테 잘해야지. 왜 형아 말을 안 듣는 거야? 막 듣지도 않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겠구나. 그런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오은영 박사님의 부모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 첫 번째 IMR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두 번째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세 번째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오늘 얘기 나누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상황마다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잘 처리하는 나만의 팁들이 좀 만들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하는 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나는 항상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그래서 원칙을 만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만으로 개선점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나누는 것 자체로 좋다. 우리도 사실 불완전한 존재들이잖아요. 이런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것 자체에서 조금 더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좀 다독여도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오늘 느낀 거는 사실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아빠들이 조금 더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고민도 나누고 잘된 것들 혹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들도 얘기가 되면서 아빠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갈 텐데 오늘 얘기도 이렇게 쭉 보면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여전히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과제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음 계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끝날 때 인사는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뭔데? 우리 이제 다 아빠니까 빠바 하면서 이제 마치는 거야. 빠바 이렇게. 빠바가 뭐지? 빠바.